제가 준비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모님과 그렇고 그런 관계입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저는 아내와 장모님 둘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저랑 사랑을 나누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딸과 손주도 사랑하십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관계일 수 있지만 장모님과 저는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아내와 30살 때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 결혼을 생각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을 많이 모으진 못했지만 지방에 있는 아파트의 전셋값 정도는 모아놨었는데 여자 쪽에서 아파트 매매를 원하고 공동 명의를 하자고 하는 바람에 파혼을 하였습니다. 돈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되니 결혼에 대한 환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혼자는 시간에는 집 근처 카페에 자주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과 함께 읽는 책은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제 단골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자, 지금의 아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20대 초반이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가 말을 거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어떤 책을 읽냐며 말을 걸었고 자신도 책을 좋아한다며 신이 나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신기하게 좋아하는 작가도 같아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주말 저녁인데도 손님이 많이 없어서 대화를 오래 나누었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생각이 깊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몇 주 뒤 근처 책방에 들러 책을 사려고 하는데 아내가 생각이 나서 선물용으로 한 권 구매했습니다. 카페에 가서 그녀에게 선물로 주니 너무 기뻐했습니다. 주말에 일이 있어 며칠간 카페를 가지 못했고 한참이 지난 뒤 카페에 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선 환한 미소를 지은 뒤 삐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짝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저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책을 읽고 카페를 나서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급하게 저를 붙잡더니 책 한 권을 선물해 주더군요. 카페에서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던 아내였는데 선물을 주니 놀라웠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가 준 책을 보니 편지가 있었고 편지 내용에는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오늘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서 만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아내의 외모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생각도 깊고 웃는 미소도 예쁘고 심지어 어리기까지 한데 저를 좋아한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감 시간에 아내를 데리러 갔고 저를 본 아내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제 팔짱을 끼고 맛있는 저녁을 사달라며 졸랐습니다. 아내는 20대 초반답게 밝고 발랄했고 우리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 보니 우리 둘 다 취했고 제 자취방에서 자연스레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에 맞게 밑이 탱탱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아내는 매일 마감 후 저희 집에 들러 저랑 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목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해봤지만 아내는 학습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결혼을 할 나이이고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속궁합이라고 생각한 저는 아내를 놔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격렬히 나눈 후 다음날 연락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씹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이별을 받아들인 듯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아내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은 저를 보자마자 제 따귀를 때렸고 아내는 울며 말렸습니다. 그녀는 자신 딸을 임신시켜 놓고 뻔뻔하게 잠수를 타냐며 저를 몰아세웠고 저는 임신이라는 말에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내의 성격상 거짓말은 못해서 제 애가 확실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 와중에도 저를 걱정하며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아내와 아이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연애 때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아이를 갖고 20살이 되자마자 아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40대 초반으로 젊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낳고도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도 벌고 자신을 키웠는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가진 게 없는데 결혼을 하는 본인이 미안하다며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고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자그마한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쏙 빼닮은 아들을 낳았고 그런 아내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돌쯤 되었을 때 저도 아내도 아직 젊기에 관계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거의 2년간 못했던 저는 큰 기대를 갖고 아내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내는 제가 보는 영상의 여성들처럼 저에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 몇 명이 여성과 관계를 가져봤지만 아내처럼 재미없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어린 맛에 좋았다지만 그것도 잠시뿐. 아내와의 관계는 그냥 노동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손으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이 몇십 배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 횟수는 줄어들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의무적으로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자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 파트타임으로 5시간 정도 사무 보조를 했는데 아내가 일을 잘하기도 했고 직장 업무도 늘어나서 정규 타임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크면 돈이 많이 들 거라며 그 자리를 놓치기 싫어했고 아들이 조금 더 클 때까지만 장모님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돌봐달라고 한다 했습니다. 때마침 장모님은 일을 그만두고 쉬고 계셨기 때문에 용돈을 드리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처음엔 장모님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조금 어색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라 해도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오히려 장모님과 공유되는 세월의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은 음식 솜씨가 뛰어나서 장모님 오시고는 정말 집밥만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작다 보니 대신 가끔씩 장모님께 추가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장모님께서는 소녀마냥 좋아하셨는데 그럴 때는 정말 귀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과 같이 살면서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사위장모 관계이기는 하지만 장모님은 보통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티만 입고 있었는데 샤워 직후 물기가 묻은 상태로 티를 입을 때는 물에 젖어서 안이 훤히 비치곤 했습니다. 아내는 마르고 볼륨이 없는 몸매인데 장모님은 풍만한 몸을 가지셨더라고요. 장모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흥분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들과 함께하는 언니네 집에 가서 그 아들이랑 같이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모님도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영화를 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영화에서 배드신이 나왔는데 술 기운에 저도 흥분이 되었고 아내도 안 들어오고 장모님이 오기로 한 시간이 아직 남아서 혼자 손으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화장실에서 핸드폰 무음 상태로 영상을 보면서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 오랜만에 큰 화면으로 생생한 오디오를 보면서 하고 싶었습니다. 퀴즈를 준비하고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헤드폰을 끼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 화면과 헤드폰이 생생한 음향으로 영상을 보니 오랜만에 짜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손을 움직이면서 절정으로 향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방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니 장모님도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하던 거 마저 하라며 당황해서 방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헤드폰도 사용했고 너무 집중을 해서 도어락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쪽팔렸는지 제 것은 미더덕처럼 쪼그라들었습니다. 창피함에 나가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장모님이 문을 놓고 하더니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술이 좀 취해 있었고 방금 씻고 나왔는지 온몸이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술 한잔 따라주며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친구들과의 모임 이야기를 하시며 제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간만에 장모님과 둘이 술을 한잔하다 보니 장모님도 저도 조금 취했습니다. 장모님도 이제는 많이 취했는지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아까 그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자기와 껄끄러워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농담으로 우리 사위 정말 크다며 딸이 결혼 잘한 것 같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어서 아내와 사랑을 자주 못 나누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가끔씩 친구네 집에서 자기도 하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기도 할 테니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장모님이 친한 누나 같이 느껴졌는지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연애 시절부터 속궁합이 좋지 않았고 그러다가 아들이 생겼고 출산 후 다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맞지 않다는 것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아내가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건 알지만 이렇게 평생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취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고 장모님은 제 마음을 알겠다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다독거려 줬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울다 있었는데 입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장모님이 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저를 리드했습니다. 관계의 모자람은 앞으로 자기가 채워줄 테니 아내와 아들이랑 행복한 가정 평생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면서 부끄러운 듯 웃는데 저는 다시 흥분되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는 제가 리드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아내가 거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아이와 키즈 카페를 가거나 다른 집에 놀러 갈 때는 항상 장모님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질맛이 나기 시작했고 평일에는 가끔 반차를 써서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하기도 하고 출근한 것처럼 아침에 나갔다가 아내가 출근을 하고 아들을 등원시킨 후에 하기도 했습니다. 장모님도 저랑 속궁합이 좋다며 제가 휴가를 쓰거나 저와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이나 제가 정말 못 참는 날에는 아내가 잠이 들었을 때 몰래 장모님 방에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아내에게 걸릴 뻔했는데 다행히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고 그 이후에 아내가 있을 때는 안 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하는 게 자기도 너무 좋고 자기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우리는 육정 채우는 사이로 지내고 사랑은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기가 딸이 못해주는 부분을 만족시켜 줄 테니 아내와의 사랑은 변치 말고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가끔씩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저를 위해서 어머니께 아이돌 보는 걸 그만시키겠다며 장모님과 같이 사는데도 참고 잘해주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당신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니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오히려 장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아내의 생각을 무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탱탱한 맛과 장모님의 성숙한 맛, 저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두 가지 맛을 매번 맛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분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디오에만 나오는 상황이 저에게 찾아오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장모님이 나이가 너무 들거나 아내가 관계 스킬이 늘기 전까지는
매번 아내와 장모님과 하려고 합니다.